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맥북 하나 안 필요하실까요? 요새 힙한 맥북이요? 네, 맞습니다, 형제님. 이게 인텔.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밀어놨던 전자기기를 처분하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전자기기가 많이 쌓여가고 있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처분을 할 때가 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말 팔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쓰지 않아서 오늘 판매해볼 제품은 인텔을 탑재한 맥북 프로 16인치예요. 구입한 거 16인치 맥북 프로가 처음에 나왔던 2019년 11월 14일에 공개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이제 제가 구입을 했고, 구입한 가격은 제품 자체만 3,559달러 정도였고 배송비는 19.8달러, 그리고 관세가 10% 나오니까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상 찍은 걸 다시 보니까 대략 한 500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그 전에 쓰던 13인치 맥북 프로를 한 6, 7년 정도 쓰면서 이제 잘 썼기 때문에 맥북 프로 요것도 최소 한 6, 7년 정도 쓰겠지 하고 이제 옵션을 좀 많이 넣어서 구입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딱 1년 뒤일 거예요. 2020년 11월 10일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M1 맥북 에어 M1 프로가 출시되었었죠. 애플 실리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고 뭐 프로그램 호환이나 이제 기다리면 좀 오래 쓰겠구나 했는데, 그게 거의 이제 센세이션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와서 그 시점 이후로 이제 인텔 맥북 프로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머릿속으로는 이거를 판매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서는 그래도 이 마지막 인텔을 탑재한 맥북 프로인데 그래도 놓아주기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M2까지 나온 시점에서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판매를 해보려고요. 만약 여기서 조금 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똥값 될걸요? M1이 나왔을 때 한번 똥값 됐고, 또 M1 프로가 나왔을 때 또 한번 똥값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짜 늦었을 때가 늦었다. 일단 제가 구입한 요 맥북 프로에 대한 사양이 아직까지도 제가 박스를 갖고 있었는데, 항상 애플 제품들은 박스를 갖고 있으면 중고 팔 때도 더 좋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 구입한 사양은 CPU는 i9 9980HK 가장 높은 옵션으로 넣었고, 램은 32GB 램은 최대 옵션이 64GB이긴 하지만 저는 32GB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32GB로 넣었고, SSD 이때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점점 더 용량이 늘어가고 있어서 좀 넉넉하게 오래 쓰고자 2TB로 구입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 이것도 라데온 프로 5500M에서 4기가 옵션이 있고 8기가 옵션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오래 쓰자는 생각에 8기가로 구입했어요. 얘가 2019년 11월 14일에 정식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환호성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기존에 있었던 15.4인치에서 베젤을 줄여서 외관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사이즈인데 베젤을 줄이면서 16인치로 늘려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욕먹었던 나비식 키보드에서 가위식 키보드로 다시 돌아왔고, 또 터치바도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가장 불편했던 ESC가 다시 물리키로 이제 바뀌는 등 여러가지 이제 큰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풀체인지 되면은 진짜 오래 쓰겠구나 하고, 저도 옵션을 완전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타협 봐서 제가 필요한 사양보다는 조금 더 높게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M1 때문에 1년밖에 사용을 못했지만요, 팔기 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외관에 대한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여기 모서리, 여기 끝쪽에 반짝반짝거리게 이제 좀 까졌다. 요거 빼고는 상태는 되게 양호해요. 내부에도 뭐 이상 있으려나? 디스플레이도 흠집이나 이러한 부분도 거의 없고, 키보드도 내부에는 비교적 엄청 깨끗한데? 또 충전기, 저는 멀티포트 어댑터를 쓰기 때문에 충전기도 거의 쓰지 않아서 거의 이제 새 거에 가까워요. 아니네, 흠집이 좀 많이 났긴 하네. 요게 좀 애플 제품의 특징이죠. 반짝반짝해서 예쁘긴 하지만 흠집이 잘 난다. 케이블은 진짜 안 썼을 건데? 케이블은 완전 새 것 요겁니다. 그리고 맥북을 팔기 전, 아니 사실 노트북을 팔기 전에 이제 대부분 체크해야 될 사항,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애플을 클릭하고 이 맥에 관하여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기 시스템 리포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전원에 들어가면 현재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사이클 수는 77, 그리고 뭐 정상인 배터리가 되어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77 정도의 사이클이 돌았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배터리 사이클 수 찾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맥북을 찾아봐요. 제 거는 맥북 프로 16인치 2019년형 모델이거든요. 이때 배터리 사이클 수, 애플에서 보증하는 거는 1000이기 때문에 1000에서 10분의 1 정도도 사이클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는 아주 양호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제 최신 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서 배터리에 들어가면 현재 배터리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카탈리나에서는 이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드 파티 앱을 실행시키면 현재 배터리에 대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위에 거는 지금 충전된 용량이고 밑에 현재 한 93% 정도의 이제 효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할 때 배터리 사이클이 70실 정도 된다로 알려주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만약 이걸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배터리 사이클이 한 500 정도 된다 해, 그럼 조금만 더 쓰다가 배터리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배터리 사이클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초기화 해줘야죠. 초기화 하는 방법은 쉬워요. 맥을 끈 다음에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커맨드 R을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복구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복구 지원, 맥 지우기, 요거를 지우면 되거든요. 이게 인텔 맥이랑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이랑 초기화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모델들은 그냥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로 아이폰과 동일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 인텔 맥은 완전히 복구 모드에 들어가서 삭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PC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포맷을 깔끔하게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포맷이 되는 동안 이제 중고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중고 거래에 대한 가격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면서 참고하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참고하는 것은 그 동호회 같은 카페에 가면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기기도 그렇지만 해당 커뮤니티에 가면 조금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어서 살짝 내려서 팔면 잘 팔린다. 현재 가격 볼까? 맥북 포터블 2019 쳐볼까? 2019 맥북 프로 스그 기본형 팝니다. 와, 진짜 가격 많이 낮아졌는데? 기본형 가격이 아마 30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11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네. 봐요, 사이클 수 이것도 이제 154인데 저 정도 이제 77이면 아주 양호하죠. 이게 내가 구입한 거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 비싼데? 요거는 이제 i9은 동일하고, 물론 클럭이 또 옵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그래픽도 동일하고 램이나 SSD는 제가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요게 한 150만원. 와, 이분은 거의 풀옵션으로 구입하셨는데? i9에 64기가의 4TB 애플케어 플러스가 있는 게 300만원. 고급형 16인치 고급형 155만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램도 업그레이드 했고 SSD도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한 170에서 180 정도 하면 잘 팔리려나요? 이게 참 맥북을 팔 때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가격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자. 구입한 건 한 500만원인데 판매가가 2년 만에 반값이야. 근데 많이 강가가 되기는 했는데 이미 M1이 나왔을 때 강가가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팔아봐야겠는데요. 이제 팔 건데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일단 찍힌 부위 살짝씩 제가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내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자. 저 여기 당근에서 한번 맥북 시세 볼까요? 맥북 프로 옵션 많이 차이 나는 게 120, 140. 나는 한 170에 올리면 좀 빨리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한번 해볼게요. 맥북 프로 16인치 고사양 판매합니다. 가격 일단 170만원에 올려볼게요. 살 때 500만원 가까이 줬는데 170이면 너무 싼가? 180으로 조금 바꿀까요? 다른 거보다 옵션이 제게 높아갖고 일단 180으로 올려보지 뭐. 일단 이렇게 올려보자. 채팅 왔다! 아니네. 채팅 왔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당근이네, 당근이. 아무튼 이제 기다려보죠. 중고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루 동안 연락이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 170까지는 낮춰서 팔 의향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시로 얼마까지 그게 많이 해주면 좋다고 하고, 제 생각에 이 인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 좀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팔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파는 방법, 그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새로운 맥북을 살 때 약간 꿀팁. 보통 맥북은 기본형이랑 고급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처럼 CTO로 이제 옵션을 더 추가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원하는 수요층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팔 때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 중고가를 생각한다면 기본형이나 고급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시간을 조금 두면서 가격을 한 10만 원씩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팔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급하다고 또 빨리 팔아버리면 가격이 너무 낮아지거든요. 이거 M1 나오기 전에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참 너무 아쉽네. 그리고 연락도 별로 안 와. 인텔 맥북 프로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옵션이 좀 높다는 점, 요것 때문에 쉽지 않네.